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반 증권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했을 때 장단점, 어느 계좌가 좋은가.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반 증권 계좌하고 미국 직투 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했을 때 미국 계좌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 계좌, 연금 계좌가 장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금 계좌가 최고다. 2번은 앞전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연금 계좌가 최고다. 국내 상장 미국 ETF.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국내 상장 미국 ETF.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QQQ는 미국 상장 미국 ETF죠. 그래서 QQQ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오로지 연금 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일반 국내 ETF, 예를 들어 코덱스 200 그런 것은 거래하지 말자. 왜냐? 코덱스 200을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5.5%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되는 국내 ETF를 연금 계좌에서 세금 내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청전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역시 페드 의장이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발언 이후에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E 페드와치는 금리 0.5% 인하가 유력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시 30분 미국 동부 표준 시각이네요. 우리나라는 아마 이때가 새벽 몇 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다 지켜보지를 못하고 자고 종가에 확인을 했는데 나스닥이 상승 반전을 했대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we will use our tools and act as appropriate to support the economy.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물론 금리나 한다는 얘기겠죠. 한 이후에 장중에 이날도, 지난주 금요일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 하고 나서 상승 반등을 했어요. 종가로는 그 전일 종가 대비 0.01%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4%를 끌어올린 거니까 실제로 4%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오르든 말든, 오르든 내리든, 금융위기 오든 늘 하던 대로 월급 들어오면 적립식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굳이 마켓 타이밍 하시려고 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적립식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귀찮다, 그냥 마음 편히 가고 싶다 하시면 자산 배분 전략을 이용해 보시던가. 그리고 CME 페드와치는 현재 100%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인하 수준은 이제 100%, 0.5%할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고 있네요. 안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계좌, 연금 계좌, 미국 직투 계좌에서 이제 미국 ETF를 거래할 때 어떤 게 좋으냐를 살펴볼 건데, 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볼까요?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매일경제 기사인데 작년 10월 기사네요. 해외 ETF 세금, 국산은 1317만원, 외국산은 385만원. 세금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네요.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A 종목, B 종목, C 종목. 이제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 이게 이제 미국 ETF가 국내에 상장된 것도 있고, 미국 직투, 미국 증시에 상장된 것도 있겠죠. 이걸 이제 국내 상장 ETF를 이렇게 거래를 하면
A 종목에서는 8천만 원 이익이 나고 손실 나고 했을 때 어쨌든 합계는 2천만 원이죠. 하지만 이걸 이제 국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를 했을 때는 세금이 1,317만 8천 원이에요. 요 2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8천만 원 이익 전체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합니다. 2천만 원 초과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ETF 외에 다른 금융 및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했네요. 그래서 8천만 원 전체가 금융소득이면서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계산은 약간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요 8천만 원에 16.5%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8천만 원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을 요 구간을 적용해야 될 건데 저 기사에는 요 구간을 적용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16.5%를 곱하면 세금이 이 액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하고 해외 상장은 QQQ라고 생각을 할게요. QQQ는 손익 상계가 되잖아요. 그죠? 8천만 원 이익 난 거, 그리고 6천만 원 손실 난 거 합해가지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그래서 2천만 원 빼기, 소득공제 250만 원 빼기, 그리고 22% 세율 곱하면 385만 원. 이 세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세금 부담한 일이 높고,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이 손실 난 거는 빼주는데, 그리고 이제 사례 1을 보면, 이제 C 종목에서 3,750만 원이 손실 나가지고, 손익 합계가 250만 원이네요. 하지만 국내 상장 ETF는 요 금액 전체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해외 상장 ETF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250만 원 이 손익 상계해가지고 250만 원 이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 소득공제 전액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이 0원입니다. 0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250만 원 겨우 이익 받는데 실제로 손익 상계가 안 되니까 이 8천만 원 이익 전체에 대해서 16.5%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아가지고 1,317만 원을 내야 되는데 미국 직투를 했더라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250만 원만 이익 냈으니까 소득공제 전부 다 받고. 그래서 결론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리고 해외 상장 ETF를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QQ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요 8천만 원에 대해서 15.4%를 원천 징수하거든요.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 15.4% 원천 징수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 QQQ에도 분기마다 배당을 주죠. 배당 소득세 15.4%,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15%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 배당 소득세가 지방소득세 1.4% 포함해가지고 배당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 포함해가지고 15.4%죠. 그래서 배당소득세도 미국 직투가 0.4% 쌉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고 미국 직투는 분리과세를 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간 손익통산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그죠? 미국 직투는 연간 손익통산이 되고 손익 상계해 줍니다. 그리고 장점은 낮은 수수료. 이것도 역시 잘못됐네요. 그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수수료가 오히려 더 높다 그랬죠. 그리고 세금이 많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높은 수수료. 이것도 잘못됐죠. 오히려 미국 직투하는 게 수수료는 낮습니다. 그래서 S&P 500 VOO 뱅가드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VU는 수수료가 0.03%밖에 안 해요. 굉장히 쌉니다. 그게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환전 비용은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차,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종가에 주로 매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서는 시가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차도 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총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QQQ는 43억 원, 약 5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아리랑 미국 S&P 500은 150억 원 정도인데 뱅가드 S&P 500 구는 60억 달러,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클수록 호가창이 촘촘하니까 다양한 호가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는 QQQ, 부호를 직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간접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일반 정권 계좌에서 굳이 국내 상장 해외 ETF 할 필요 없다 하면 세금 손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할 정도 되면 대개 보면 연봉이 요 구간 이상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미국 직투를 해야 되고 일반 정권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 세금 계산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부분도 잘못됐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자면 아무튼 연금 계좌가 최고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연금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